네, 이번에는 하늘이님께서 또 좋은 종목을 가져오셨네요. 신한지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지주입니다. 네, 매수가는 28,000원, 그리고 비중은 50%입니다. 연말 배당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은 연안에 익절을 해야 할까요? 진단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앞서서 제가 잠깐 삼성생명 관련해서 언급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금융주들의 어떤 주가 조정들이 많아진 이유는 결국은 기존에 가입했던 금융상품에 대한 해지 부분들, 이래 인해서 일시적인 어떤 이제 고객의 감소, 그리고 여기 더 나아가서 기존의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출 이자에 대한 하락 부분들, 또 이에 따른 대출 마진 마찬가지로 감소를 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형은행 3사 중에 대형 금융사 3사 중에서 무려 1, 2위를 다투었던 회사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주가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금융지주에게 뒤진 바도 있었고, 특히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신한지주에서 하나금융지주로 옮겨갔던 격이 컸습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이번에 라인펀드 사태 잘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피해도 보신 분도 계셨을 텐데요. 이런 금융사 자체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결국은 투자 상품에 대한 해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융사를 이탈하게 되는 효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상 신한지주가 굉장히 타격이 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타격을 껴안고 있고, 또 이번에는 분기 배당이라는 카드까지도 꺼내들고 있는 이 신한지주, 앞으로 어떻게 보셔야 될지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들이 이제서야 조금 다시 한번 회복세 들어섰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미 앞서서 제가 소개드렸던 금융 3사, 그러니까 KB금융, 신한금융,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요 세 금융지주가 주가가 사실 그 중에 세 개의 주가 중에서 가장 저평가가 된 건 사실은 신한지주가 많습니다. 주가적인 메리트만 봤을 때는 저평가가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실적적인 면에서의 가장 큰 우려감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과거 땅콩 해양 때처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희석될 경우 혹은 훼손을 입을 경우에는 쉽게 회복되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 결국은 주가로 또 한 번 더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신한지주가 비싼지 안 비싼지를 보려면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한번 보셔야겠죠. 먼저 KB금융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프루덴셜 생명 인수를 하면서 규모마저도 이제 1위 금융에 도전을 하게 되었던 KB금융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이제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보시면은 거의 이제 회복을 다 했습니다. 자, 근데 여전히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마찰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뭐 보험 영업이라든가 이쪽에서 조금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기대감들 봤을 때는 좀 더 안정화 단계에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도 조금 더 단기간의 조정보다는 좀 길게 볼 때 메리트가 크겠죠. 자, 그러면 하나금융지주 볼게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거진 회복을 다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증시가 조정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인 금융주가 이렇게 올라왔다. 자, 그 말은 자연스럽게 증시에서의 투자 바람들이 불고 이 부분들이 또 금융지주사들에게는 수익이 또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 같이 투자가 좀 더 성황이 됐었던 이런 종목들은 또 한번 주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 돌아올게요. 다시 본론 들어와서 신한지주 보시면은 얘만 안 올랐어요, 사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우선은 이제 신한지주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 금융사 중에서 처음으로 또 분기 배당이라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연말 배당이라는 것이 가장 큰 금융사들의 강점이었다면은 오히려 분기 배당으로 분할을 하게 됨으로써의 어떤 입지 재고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지주사들의 입장인데, 우선은 이게 언제 시작될지에 대한 뚜렷한 명확한 발언도 없었던 게 불과 한 달 전부터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한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갈피 못 잡고 있어요. 오히려 이 상태로 연말까지 간다, 차라리 땡큐일지도 몰라요. 그러면 연말까지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배당금이 5%였어요. 굉장히 세죠. 그러니까 금융권의 메리트인 그 배당 자체가 최근 들어서야 조금 배당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주가 자체가 좀 잘 나가지 않을 때는 배당으로 안전하게 지켜나가고 이후에 실적도 하더라도 늦지 않은 게 금융주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신한지주 마찬가지로 지금 충분하게 익절 라인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지금 매도를 하시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충분하게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원인은 간단합니다. 제가 2부 때마다 말씀드렸던 이머지 시장에 대한 어떤 외국인들의 유입이 다시금 또 진입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환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볼 수 있는 게 신한지주나 이런 회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금융사들 지금은 계속 홀딩 전략 취하셔야 되고요. 저는
연말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보시기에는 28,000원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익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보셔서 연중에는 35,000원 그리고 내년까지는 충분히 45,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주가를 노려보고 가져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